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법률 및 중개실무 제 18강 시간으로서 14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법률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2014년도 시험까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5년도부터는 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공인중개사법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따로 독립이 됐습니다.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그 이전의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지만 여전히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그대로 예전에 있었던 그 부분에 그대로 둬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하나씩 보겠는데 첫째 신고 대상.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자, 부동산 거래를 하면 이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로 이 부동산 중에서 어떤 거? 토지하고 건축물만 해당이 됩니다. 신고 대상이. 입광공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두 번째는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역시 토지하고 건축물만 해당이 되지 입광공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하고 입주자의 지위라고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법률에는. 근데 과거에는 이 내용들을 분양권이라고 표현하거나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우리 교재에는 분양권, 입주권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정확하게는 시험 문제는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 나오질 않고 정확하게 분양권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자, 입주자로 선정된 거니까 분양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 분양권이고 입주권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 입주자의 지위예요. 아니, 입주자의 지위. 그러니까 입주권입니다. 그거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입주자의 지위 역시 거래를 하면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요건 별표로 해놓고 자, 첫 번째. 신고 의무인데 누가 신고를 하냐?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예요. 거래를 한 그 당사자들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거래를 한 사람? 요 부동산, 토지하고 건축물을 거래한 사람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입주자의 지위를 거래한 당사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보면 원칙은 공동신고예요. 자, 공동신고. 당사자니까 매도인, 매수인 같이 가서 신고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나머지 한쪽이 예외적으로 단독 신고도 가능하다. 예, 구체적으로 보면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하고 매수인을 말합니다.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자, 핵심은 매매 계약이에요. 자, 매매 계약. 임대차 아닙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신고사항, 대략 10여 가지 사항이 되는데, 신고사항을 거래 계약의 체결일, 매매 계약 체결한 체결일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예요. 60일 이내에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이걸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등록관청. 60일 이내 등록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게 규정입니다. 공동신고. 자, 그러면 매매계약서도 60일 이내에 아까 신고사항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 신고사항 어떤 거 10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건지 하나씩 보면 첫 번째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이에요. 자, 인적사항. 두 번째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그래서 계약일,
앞 중요 글자만 따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래 대상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소재지, 지번, 지목. 네 번째,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 종류. 그래서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합니다. 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지 입주자의 지위인지 그걸 말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 거래 대상 부동산의 면적. 면적. 여섯 번째는 실제 거래 가격. 실제 거래 가격. 일곱 번째,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는 그 조건이나 기한. 조건이나 기한. 여덟 번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아홉 번째,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 자, 자금의 조달 계획. 이 조달 계획은 앞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자를 안 쓰고 달자 쓴 겁니다. 조달 계획. 주택 거래 신고 지역에서의 주택 거래로서 조건이 있죠. 거래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주택 거래 신고 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열 번째, 거래 대상 주택의 입주 계획. 입주 계획. 역시 주택 거래 신고 지역에서의 주택 거래로서 실제 거래 가액이 6억 원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암기하기 쉽게 중요 글자만 따서 우리 교재 있죠. 인계소정면 실조 계다리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신고 방식 등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고 방식입니다. 자, 신고 방식. 신고 방식. 신고는 공동신고 원칙 예외적으로 단독신고라고 그랬는데 신고 방식의 핵심은 공동신고입니다. 공동신고. 같이 신고하는 거죠.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같이 신고하는 건데 부동산 거래에 신고를 하려는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이건 또 서명 또는 날인인 거 조심하세요. 미시 아니라 또는입니다. 이런 거는. 날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즉 전자인증의 방법 포함합니다. 날인하여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등록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은 어느 일방이 제출해도 됩니다. 일방이 제출. 왜? 같이 서명, 공동으로 서명 날인했으니까 공동신고가 된 건데 그 일방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다. 자, 단독 신고. 한쪽이 거부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에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이때는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됩니다.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자, 요거 사유서가 필요한 거예요. 사유서. 이 사람이 신고를 거부했다고 그 사유서를 적고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제출을 하여야 하고 담당 공무원은 사유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거래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면 아까 첫 번째는 당사자,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거고 이번에는 공인중개사가 자, 개업공인중개사죠. 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 의무예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 이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뭘 해야 된다? 거래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고 교부해야 돼요.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작성하고 교부한 경우에 공동으로 중개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신고 방식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서에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를 했어요. 거래 당사자든 뭐 개업공인중개사든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받은 시군 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일단 확인을 해야겠죠. 확인을 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 예, 준다는 얘기 신고를 마쳤다는 증서예요. 신고 필증 교부하고 자 그러면 신고를 하면 신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신고 필증 교부. 자 그러면 이 신고 필증을 교부하면 이게 효과가 나타나요. 신고 필증을 교부하기도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도인의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포함합니다.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검인 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자 쉽게 생각을 해서 거래 계약서가 있어요. 자 거래 계약서가 있으면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하면 이 거래 계약서를 들고 가서 시군구 등록관청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검인 도장을 받는 거예요. 검인을 해줍니다. 도장을 찍어주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같은 등록관청에 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으니까 신고 필증을 교부하자마자 거래계약서에 검인을 한 거랑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같은 거래계약서를 이중으로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물론 거짓 신고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자 거짓 신고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해서 그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거짓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하면 안 되죠. 위반 시 그 당사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그럴 때는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의 경우에는 해당 권리 취득가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그 거짓 신고 등 금지에 있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하여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